자, 이번 시간에는 그 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절지는 절은 끊어졌다, 단절됐다, 육체적인 활동이 정신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태지가 되면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태가 됐다 그러죠. 입태. 그러니까 포태, 입태. 그래서 음기운, 양기운이 음양기운이 이렇게 이제 그 서로 만나서 생명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그렇죠? 스타트인데 아직 이렇게 유형적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거나 감각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인생의 어떤 그 출생, 탄생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상태, 즉 이렇게 처음 우리가 이제 입태라고도 얘기하고 수태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절지는 완전히 그 하늘 땅 기운이 이렇게 그 단절되어 있는 끊어져 있는 어떤 그 적막하고 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하늘 땅 기운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 연결이 된. 예를 들어 병의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인호술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해에서는 완전히 끊어지고 이 자에서는 이제 자가 되면 해가 한 번 더 응축을 하고 뭉치면 이 자중에 그렇죠? 해가 임으로 이렇게 개로 운기가 어떤 운동성이 바뀌는데 이 상태를 이 개로 딱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일양이 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도 있고 개도 있는데 이렇게 임에서 개로 움직여서 그렇죠? 뭔가 변화를 해서 그러니까 해에서 이걸 만약에 뭐 어떤 블랙홀이라고 하면 그 블랙홀에 수렴하고 응축하고 압축하는 에너지가 커지면 압이 커지면 그 압을 반대로 전 시간에 이걸 극직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자는 같은 해자의 수운동이지만 자의 이면에서는 이게 유동성이 생겨요. 그래서 천간에서는 신, 임, 개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개로. 천간은 개고 자중에 개수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스타트하고 시작되는 그러한 에너지. 근데 이게 아직 인으로 그렇죠? 천간의 갑이나 을로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현상계는 드러나진 않고 드러나려고 어떤 그 변화의 모멘텀을 갖는 단계. 이게 태예요. 그러니까 태라는 게 일단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성정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정. 불안정. 왜냐면 태는 입태도 되고 수태도 되지만, 그쵸? 이게 뭐도 되냐면 낙태도 되는 거야. 그쵸? 낙태도 되고 또 이게 변태도 돼요. 아니, 그런 의미의 변태가 아니고 변한다라는 거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 이게 어떤 이렇게 태라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모양의 성질의 변화를 가져가지고
계속 그 다른 형상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태도 되고 수태도 되고 낙태도 되고 변태가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다 어떤 현상이다? 불안정하다. 이안이 아니네. 예. 맞나요? 불안정. 편안할 안자죠? 이렇게 써야 되나? 예. 이거 책상 안자죠? 예. 불안정한. 예.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애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애기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임신부로 따지면 약 한 2, 3개월 정도. 그렇죠? 이때 임산부의 상태가 어떠냐면 오로지 온 신경을 아니면 그 태아에 있는, 그러니까 임산부도 어떻게 보면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런 때예요. 내가 수태가 될 거냐 낙태가 될 거냐 하는 그 태아 입장에서 보면 꼭 어때요? 수태가 돼서 입태가 돼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양에 길러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지장간에서 이러한 변화 변동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묘되고 끊어졌던 이런 태양 기운이 하늘 기운, 땅 기운이 서로 처음 감응하는 때란 말이죠. 병자로, 병자. 병자가 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 그래서 좀 이거를 12신살로는 이제 제살이라 그러죠. 제살. 그렇죠? 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병태대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병은 역마 운동이고 병태 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역제월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태는 예를 들어 병화는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호술 운동을 해요. 인호술 운동을 하고 요 자수는 인호술 운동을 끊는 작용을 하죠. 좌우충으로. 좌우충으로. 그거를 이 장성을 즉 병화의 인호술 운동하는 장성지를 충한다. 끊는다. 이런 병태대가 다 지장화에 그러니까 생황묘 운동을 다 못 이루게끔 제대로 안 되게끔 하는 그러한 작용성인데 상대방 진영에서 힘은 약하고 여기는 왕하잖아요. 제왕지니까. 근데 힘은 가장 약한 상태에서 이 제왕의 본진을 충하려고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적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암살자, 적병, 뭔가 힘은 미약한데 대장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 꾀돌이. 그러니까 이런 몸은 약하고 힘은 약하고 내가 불리한 환경에서 뭔가를 이뤄야 되잖아요. 내가 수태가 돼서 생명체로 태어나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을 가져요. 불안정하지. 그러니까 절지만큼은 아니지만 절지랑 비슷해요. 불안정하니까 뭔가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하고 주변 상황에 쉽게 좌우지되고 휩쓸리고. 근데 뭔가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힘은 약하지만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이러한 모사를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창작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어떻다? 발군의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지입니다. 태지. 그래서 태가 여기 이제 아까 낙태도 있고 이제 이 변태의 의미도 이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재성을 태지로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 창작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은 생각 못하는 궁리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변모시키고 탄생시키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힘이 없고 무력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왜 이미 이 불안정성을 내가 그걸 탈피를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태지입니다. 아주 미약할 수 있고 어떤 그 육체적인 드러나는 힘, 파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쓰는 에너지는 상당히 뛰어나다. 묘지나 그리고 이런 절지나 태지 이런 에너지들이 다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 어떤 그 물질 활동이 끊어진 가려져 있는 곳에서 생존하는 존재하는 그런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들이 특히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쵸? 여기 이제 갑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갑이 유가 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을은 신이 태가 되는 거고, 병은 병자로 붙죠, 그렇죠? 병자로 붙고, 그 다음에 정은 정해로 붙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무자로도 또 붙죠, 무자로 붙고, 그 다음에 기해로도 붙고, 그렇죠? 경은 묘로 붙고, 그렇죠? 신은 인으로 붙고, 임은 임오로 붙죠, 그렇죠? 임오태로 붙고, 개도 뭘로 붙어요? 개사태로 붙죠, 그렇죠? 일간일지로 붙는 게 상당히 그 절지에서는 4개밖에 없었는데 태지에서는 많이 붙죠, 그렇죠? 이렇게 기해, 병자, 정해, 무자, 기해, 그 다음에 이모, 개, 사,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관으로 붙고, 여기 관으로 붙죠? 관으로 붙고, 여기도 관으로 붙고, 여기는 재로 붙고, 재성이 붙고, 여기도 재성이 붙어요. 재성이 붙고, 여기는 재성 붙고, 여기에 다 재성 붙고, 그쵸? 재성이 붙고, 뭘로 붙습니까? 재성이 붙고, 그쵸? 그러면서, 요런 에너지, 여기 이제 자라든지, 자수, 그리고 요 오화, 요런 에너지들은 뭐 여기도 다 자음묘기가 다 마찬가지지만 도화로 붙고 다 무엇으로 붙냐면 태지가 재관으로 붙어요. 그렇죠? 재관으로. 그러니까 일간이 좀 전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약한 에너지, 변화하는 에너지, 뭔가 이렇게 끊어진 이게 뭔가 이게 입퇴하려고 하는 에너지, 그러한 에너지들인데 이게 천간에 올라가서는 이게 어떤 생극으로 붙는데, 그러니까 극으로 붙는데, 극으로 붙거나 나를 극하거나 그렇게 붙는데 지지에서 놓고 보면 다 절이나 태로 붙는다. 절이나 태로.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렇게 정해라든지 무자라든지, 그렇죠? 기해라든지 이렇게 이모나 이모, 개사 이렇게 태가 붙고 일간하고 이렇게 안명합, 안명합을 붙는, 그렇죠? 이게 다 정해 같으면 정화하고 임수하고 지지에 무토하고 자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토하고 해수하고 여기 간목하고 기토하고 해중에 간목하고 여기는 정화하고 그리고 똑같이 재성인데 무토하고 붙죠, 여기는. 그렇죠? 무토하고. 어쨌든 일간이 내지는 일간으로 쓰면 일간이 지지에 있는 기운하고 드러나 있는 밝은 거하고 드러난 거하고 지장간에 있는 거하고
명암합, 암명합 똑같은 말로 씁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일간을 끊어지게 하고 약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고 이러한 에너지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실제적으로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 쓰는 또 이걸 만약에 일지로 붙는다라고 하면 이건 다 배우자궁에 붙는단 말이에요. 배우자궁에. 예. 그래서 같은 병자 정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성 재성들이 다 태지의 성향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병자의 성향하고 정해의 성향들이 다르다라는 거지. 요거는 그 수화 기운이 서로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고, 요거는 수화가 좀 상극하는, 상전하는, 이게 달라요. 같은 정관이지만 병화가 자수를 쓰는 거하고, 해수가 정화를 쓰는 거하고, 병화 입장에서는 해수가 천을귀인인데, 정화 입장에서는 해수가 천을귀인인 거죠. 그렇죠? 천을귀인이면서 해수도 병화한테 이렇게 살인상생을 하지만 여기는 관인상생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정화일간이 지지가 해가 돼가지고 정해일주로 되는 것이 병자보다는 훨씬 더 관복이 되든지 관의 혜택이 되든지 관인상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이 놓여 있는 자리는 그렇죠. 일간이 놓여 있는 자는 이런 불안정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변덕이 많다든지 뭔가 이렇게 불안정한 이러한 남의 말에 잘 현혹되고 넘어간다든지 이러한 성향들이, 그러면서도 이런 이제 자수는 그 좌우명의 왕지를 띠는 거고, 해수는 인신사회의 영마지, 지살의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일간이 있을 때는 이거 다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있을 때는 영마지의 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일간이 이런 경우는 일간의 지지에 정관이 들어 있어서 정관이 일간을 잘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분인 거예요. 지지에 있으면. 또 일간이 재성으로 쓰면 그 재성을 특히 이렇게 명암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근데 사랑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또 지나치면 남한바하는 이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태지라는 게 내가 불안하니까 명암합이 일간하고 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합이 있으면 일간이 지향하는 부분이 일지에 만약에 남명 기준이라고 하면 이것도 재성으로 들어있잖아요. 경이는 절지면서 편재로 들어있어서 천간 따로 지지 따로인 형상이 좀 있는데, 이렇게 무자나 정해나 이모나 이렇게 있으면 일지의 배우자의 동태성으로 일간이 딱 안테나가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동태를 잘 파악을 하려고 한다. 이게 그 결혼하고 해서는 그 현모양처에 이렇게 알뜰한 나를 챙겨주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조금 지나치게 되면 모든 게 다 적절하고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그게 과어유정, 과어유정. 그러니까 정이 이게 지나치게 되면 과어 유정하게 되는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되면 부부간의 어떤 또 다른 스트레스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지에 놓이면 약간 정감적이고 감수성 있고 불안정성이고, 그러면서 남을 좀 잘 의심하는 이런 성향도 있고, 그런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놓여져 있는 자리들이 다 재관으로 놓여져 있고, 이런 예를 들면 해수의 정해가 같은 화토동법으로
이렇게 해수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천을귀인이 되기가 쉽지만 이런 기해로 놓이면 이게 정제이고 해중의 간목하고 관성으로 명암합이 돼 있죠, 그렇죠? 암합이 돼 있고 이게 또 이는 육합으로 이렇게 암합을 하기 때문에 인중의 간목도 그렇지만 이걸 관귀학관이라 그래. 관을 암합리에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의 지향점이나 관의 혜택이나 관의 관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요 해는 금을로도 봅니다. 천라지망으로도 봐요. 그래서 일간이 이 그 해수를 감당을 못하게 되면 요 일지에 있는 정관 간목은 그물에 걸려 있는 그런 형상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이 태지를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정감적이고 감수성 있고 이렇게 막 본인이 그 불안한 심정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내가 강하게 좀 대처를 한다든지 버티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한 거죠. 뭔가 남의 말에 좀 솔깃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고 그런 구조들. 요 이제 을도 보면 신중에 그러니까 이 절태를 같이 외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절욕세잖아요. 병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음간 양간이 바뀌어지죠. 예를 들어 병이 해에서는 절이 되고 자에서는 태가 되고 정이 자에서는 절이 되고 해에서는 태가 되고 그러니까 요 절태만 내가 바꿔서 외우면 그대로 붙이면 돼요. 여기다 해묘미 붙이고 신자진 붙이고 사유축 붙이면 이거 뭐 120개 안 외우려고 해도 그냥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냥 외워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건 신자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자진 운동하니까 이게 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지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12운성으로 병지는 관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으로 보자 말이에요. 정으로. 병이 태가 있는 자리에 정은 절이 된다 그랬어요. 절태로. 그러면 정하고 정은 절이잖아요. 절 신자지니까 절욕쇠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지는 쇠가 되는 거야. 정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욕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쥐나는데 요거 법칙성이 있어요. 양간이 절로 붙고 음간이 그러니까 절태가 서로 호환을 한다. 요런 법칙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글자 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냥 원래 내가 붙는 글자들만 조금 기억을 하면 신자진으로 돌리고 삼합으로 돌려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그대로 맞춰가지고 하면 그냥 연결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그냥 120개가 다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법칙성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갑하고 유 같은 경우나 또 요 경하고 여기 이제 을경합 여기에 이제 을경합이 있고 관이 어떻게 보면 신중의 경금하고 신중의 임수가 관인상생하는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을목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태지만 되더라도 다 천간하고 지지가 이렇게 좀 합의되는 명암합이 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다 있다, 다 있고 여기도 좀 을경합의 에너지가 있고 여기 또 병신합의 에너지가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이 간목만 그게 없죠. 지장간에도 이게 경하고 신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신으로만 돼 있어서 이게 그 올라가면 신이 되고 그렇죠. 갑하고 신이 되는 거고 내려가면 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유가 원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갑신은 갑경보다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닌 거예요. 둘 다 현친 관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천간 구조들이 이 지지에 다 태로 재관으로 붙는다. 재관으로. 그래서 이 태는 연구 성분, 예술 성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그